상속받은 하위 클래스에서 생성자를 정의하고자 했을 때 어떻게 작성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에서 마찬가지로 자바에서도 자식 클래스의 고유한 생성자를 정의해줘야 되는데 이때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이용하는 일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왜 그래야 하는지 또 그걸 어떻게 문법적으로 표현하는지를 좀 잘 정리해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받은 서브 클래스는 슈퍼 클래스의 모든 멤버들을 다 상속받게 되어져요. 따라서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 역시 서브 클래스로 상속받아지기는 하는데 문제는 슈퍼 클래스에다가 속성들을 더 추가한 것이 서브 클래스이다 보니까 서브 클래스 객체를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로는 초기화할 수가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될 거예요. 더 많은 멤버들을 서브 클래스가 갖고 있잖아요. 자, 따라서 서브 클래스 객체를 초기화하기 위해서는 서브 클래스에다가 고유한 생성자를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 슈퍼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멤버들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서브 클래스에서 슈퍼 클래스의 멤버들을 일일이 초기화해 주는 것 대신에 상속받은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통해서 초기화해 보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재정의할 때에도 살펴봤지만 중복된 코드를 가급적이면 적게 사용해 줄 수 있음으로써 좀 더 유지보수하기 쉬운 형태의 코드가 되도록 해보자 라는 거죠. 혹시 슈퍼 클래스에 새로운 멤버가 추가되거나 기존의 멤버가 수정되거나 삭제되었을 때 서브 클래스에서 슈퍼 클래스 멤버들을 일일이 식별해서 수정할 필요 없이 슈퍼 클래스에서 제공되어지는 생성자를 통해서 초기화할 수 있는 작업들을 수행을 해주면 좀 더 유연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더불어서 상속받은 서브 클래스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되어지면 서브 클래스의 생성자 호출이 일어났을 때 기본적으로 슈퍼 클래스에 인자 없는 생성자가 자동적으로 호출되어지는 특징들이 내부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객체를 생성을 할 때 슈퍼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멤버 변수들을 초기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문제는 슈퍼 클래스에 명시적으로 인자 있는 생성자를 추가해 줌으로써 만약에 슈퍼 클래스 쪽에 인자 없는 생성자의 제공이 차단되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저 서브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고자 했을 때 자동으로 슈퍼 클래스에 인자 없는 생성자가 호출되려고 하는데 해당하는 생성자가 없으니까 오류가 발생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슈퍼 클래스에다가 인자 없는 생성자를 추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자, 다만 현재 문제는 슈퍼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다가 문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서브 클래스 객체를 생성을 하다가 문제가 일어난 거잖아요. 현재 내 문제를 내 부모에게 떠넘길 수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인 해결책은 서브 클래스 쪽에서 슈퍼 클래스에 인자 없는 생성자를 호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 조치는 바로 서브 클래스의 생성자의 첫 번째 줄에서 슈퍼 클래스에 존재하는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호출해주는 방법을 통해서 그 오류를 회피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복잡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서브 클래스의 생성자의 첫 번째 줄에서는 무조건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도록 하자. 내가 그 호출을 생략하면 기본적으로 인자 없는 생성자가 자동 호출되는 것이고 슈퍼 클래스 쪽에 인자 없는 생성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슈퍼 클래스에 존재하는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호출해주면 된다 정도로 정리를 해두기 바랍니다. 자, C++의 경우에서도 동일한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다만 C++에서는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호출하기 위해서 콜론 초기화 방법이라는 걸 통해서 호출을 했었는데 우리 자바 언어에서는 슈퍼 괄호괄호라는 형태의 함수 호출을 통해서 현재 클래스의 슈퍼 클래스에 인자 목록이 일치하는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앞에서 하나의 클래스 내부에 있는 생성자들을 여러 개 정의하고자 했을 때 새로 정의하는 생성자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인자 있는 생성자들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생성자를 구현을 할 때 보면
this 괄호괄호라는 함수 호출을 이용을 했던 것과 비슷하게 자, 슈퍼 괄호괄호라는 것은 내 부모 클래스인 슈퍼 클래스의 특정 생성자를 호출하도록 하는 그런 문장이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표현은 반드시 서브 클래스의 생성자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더불어서 서브 클래스 생성자 첫 번째 줄에 위치해 줌으로써 내 부모인 슈퍼 클래스로부터 물려받은 멤버 변수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을 수행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서브 클래스 생성자의 첫 번째 줄에서 슈퍼 괄호괄호 호출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컴파일하는 동안에 내부적으로 슈퍼 클래스에 인자 없는 생성자가 자동으로 호출되어지는 구문이 추가가 되는 것이고 내가 명시적으로 슈퍼 괄호괄호라는 호출을 해주게 되어지면 슈퍼 클래스에 인자 없는 생성자의 자동 호출이 생략되어진다 정도로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직접 한번 살펴봅시다. 기존의 펄슨 클래스와 대학생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간단한 예를 작성을 해봤었는데 현재 대학생 객체를 생성을 하고 나서 여기 주석 처리한 것처럼 현재 특정 객체에 대한 멤버 변수들에다가 직접 값을 할당하는 방법을 통해서 현재 객체를 초기화하도록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초기화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었었죠. 일단은 현재 객체에 대한 각각의 초기 값들을 일일이 지정해줘야 한다라는 점에서 좀 번거롭고 또 그것을 내가 감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객체 외부에서 해당하는 객체의 멤버 변수에 직접 접근하도록 허용해주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하고 정보 은닉 측면에서 바람직한 선택도 아니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해당하는 멤버 변수들은 객체 내부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숨겨버리고 객체 바깥에서는 세터와 같은 액세스 메서드를 통해서 좀 더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바람직할 거예요. 다만 세터 같은 걸 이용을 할 때에도 보면 내가 설정하고자 하는 멤버 변수의 개수가 여럿 되어진다라고 하면 개별적으로 값을 설정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고 특히 객체가 생성되어지면서 초기화하는 일을 수행하고자 했을 때 별도의 세터로 호출을 해가지고서 설정하는 구문은 프로그래머의 실수로 특정 초기 값을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객체가 사용되어지는 도중에 특정 멤버 변수의 값이 세터 호출을 통해서 변경되어져 버릴 수 있는 위험성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객체를 생성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초기화하는 객체 생성 시에만 호출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구문으로 우리는 생성자라는 메서드를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대학생 클래스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내가 설정하고자 하는 대학생의 초기 값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 화면을 좀 키워서 봅시다. 일일이 초기 값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new 클래스 이름 괄호괄호 다음에 바로 이게 생성자 호출인 거잖아요. 현재 대학생 클래스에는 내가 명시적으로 생성자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폴트 생성자라고 불리우는 인자 없이 아무 동작도 하지 않는 그런 생성자가 자동으로 호출될 수 있도록 구성을 했는데 그것을 내가 바꾸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초기 값들을 부여해주고 물론 이렇게 초기 값을 갖는 생성자를 통해 객체를 생성하게 되어지면 대학생 클래스에 이런 인수들을 받을 수 있는 생성자가 추가가 되어져야 하겠죠. 자, 그래서 대학생 클래스에 가서 현재 내가 생성자를 하나 추가하기를 다음과 같이 이름과 나이 그리고 전공명을 초기화할 수 있도록 왜? 현재 대학생 클래스에는 이름 나이라는 것을 person이라는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았고 그 자신에서 추가하기를 전공명이라는 즉 3개의 멤버 변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의 멤버 변수들 값들을 적절히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생성자를 하나 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대학생이라는 클래스 입장에서 보면 age나 name 같은 멤버 변수는 내 자신에서 정의한 것이 아니라 예로부터 물려받은 멤버인 거잖아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재 대학생 클래스의 생성자에서 슈퍼 클래스로부터 물려받은 멤버들을 일일이 초기화하느라고 신경 쓰지 말고 person이라는 클래스의 생성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중복된 코드를 조금 덜 사용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person이라는 클래스에 age나 name이라는 필드가 지금은 protected 멤버이니까 그 자식 클래스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지만 때때로 private 영역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부모의 생성자를 통해서 초기화하면 되기 때문에 대학생 클래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직접 접근하는 데에서 오는 문제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펄슨이라는 클래스에다가 현재 펄슨의 멤버는 이름과 나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자, 이름과 나이 두 멤버를 설정해 줄 수 있는 생성자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합시다. 추가하고 나서 저장 눌러보면, 자, 갑자기 대학생 클래스의 생성자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니, 왜 오류가 발생됐는가 해서 오류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까 현재 슈퍼 클래스에 인자 없는 생성자가 정의되지 않았다라는 오류가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소개했듯이 서브 클래스의 생성자에서는 슈퍼 클래스에 인자 없는 생성자 호출이 자동으로 일어나는데, 자, 아까와는 달리 내가 펄슨이라는 클래스에 인자 있는 생성자를 부여해 줌으로써 더 이상 인자 없는 생성자가 자동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자 없는 하나의 생성자를 추가를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 바로 대학생 클래스에서도 오류가 없어지기는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펄슨이라는 클래스 입장에서 보면 인자 없는 생성자가 필요 없어서, 좀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어떤 하나의 사람 객체를 만들었을 때는 반드시 이름과 나이를 부여할 수 있도록 초기화할 수 있는 작업들을 강제화하기 위해서 인자 없는 생성자를 일부러 만들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펄슨이 아니라 펄슨을 상속받은 클래스를 만들다가 보니까 펄슨에 인자 없는 생성자가 없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되어져서 펄슨 클래스를 수정한다라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히 자바의 상속은 현재 C++의 경우와 다르게 소스 코드가 있는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을 수도 있지만 바이트 코드만 갖고 있는 클래스로부터도 상속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해요. 다시 말해서 내 슈퍼 클래스 쪽에다가 뭔가 수정된 코드를 추가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브 클래스를 만들면서 발생하는 이 오류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기본 원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각 클래스는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라고 했었죠. age와 name은 person으로부터 상속받은 멤버이고, 현재 이미 person이라는 클래스에 이름과 나이를 전달받아서 초기화할 수 있는 생성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생성자도 대학생이라는 클래스 쪽으로 상속이 되었을 테니까 그 클래스를 명시적으로 호출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값을 써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호출한다 라는 의미로 슈퍼 가로가로 라는 표현을 써주되, 현재 펄슨이라는 클래스에는 이름과 나이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초기화해주는 생성자가 하나 있는 것이니까 현재 생성자 호출을 하면서 현재 내가 초기화하고자 할 이름과 나이라는 값을 인수값으로 넘겨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현재 대학생 클래스의 생성자 입장에서는 초기화할 학생의 이름과 나이를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거잖아요. 그걸 전달해 줌으로써 바로 이 구문이 펄슨에서부터 상속받은 name과 age라는 속성은 펄슨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름과 나이를 전달받는 생성자를 통해서 초기화해라 라는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현재 대학생 입장에서는 전공명만 초기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단계에서 추가되어진 멤버만 다시 초기화를 해주면 생성자를 깔끔하게 작성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나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해보면 내가 객체를 생성을 하면서 생성자의 인수로 지정한 값들을 가지고서 객체가 적절히 초기화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로써 하나의 서브 클래스를 작성을 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다 잘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실수하게 되어질 부분들만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보면, 기본적으로 슈퍼 클래스의 프라이빗 멤버도 상속이 되어지긴 한다. 다만 서브 클래스에서 슈퍼 클래스의 프라이빗 멤버를 직접 접근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액세스 메서드를 통해서 접근하도록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만 우리가 굳이 슈퍼 클래스의 프라이빗 멤버를 꼭 접근해줘야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서브 클래스에서 생성자를 정의하거나 혹은
특정 메서드를 재정의하는 과정 중에서 슈퍼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멤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서브 클래스에서 슈퍼클래스로부터 상속되어진 멤버 변수들을 초기화하는 일은 슈퍼클래스의 생성자를 통하면 되는 것이고, 또 슈퍼클래스에서 상속되어진 멤버들을 접근하는 메서드들은 이미 슈퍼클래스로부터 제공되어졌을 테니까 그 슈퍼클래스에서 제공되어진 함수들을 적절히 이용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필요에 따라 내가 재정의를 해서 슈퍼클래스 메서드가 은폐되었다라고 한다면 슈퍼점이라는 참조 변수를 이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체지향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라고 했을 때는 모든 객체는 부모-자식 관계를 갖고 있는, 그래서 어떤 특정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객체들은 스스로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다른 클래스에서 정의되어진 부분들을 억지로 혹은 강제로 접근하도록 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선택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중복된 코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또 각각의 클래스마다 모듈화되어진 형태로 구성을 해서 혹시 기존에 작성되어진 코드에서 특정 부분들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유지보수하기 쉬운 형태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점 잘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자, 클래스를 상속하게 되었을 때 하위 클래스에서 생성자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클래스 상속에 대해서 어려울 것은 별로 없지만 많이 틀리거나 잘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원리를 이해해 두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겠지만 좀 헷갈린다, 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이 공식처럼 생각을 해봐도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만든 하위 클래스 객체를 적절히 초기화하기 위해서 생성자를 따로 두되 그 첫 번째 줄에서는 슈퍼 괄호 호출을 통해서 슈퍼 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존재하는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호출하도록 하면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이 작성되어질 수도 있고 또 오류도 발생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했습니다.